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기업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가 친환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이 한 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엄청나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한 해 버려진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이 환경부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폐합성 수지류,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251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에는 145만 톤이었고요. 2019년에는 131만 톤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2021년 이후의 통계는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한다면 플라스틱 소비량이 더 늘어났음을 조금 더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67.4kg으로 거의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거를 좀 집계한 자료를 좀 보니까 세계 2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뭐 참고로 세계 1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는데 어떤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올해 추석을 맞아 내놓은 선물 세트입니다. 플라스틱 받침대가 자리할 위치에 종이 받침대가 있고 쇼핑백도 부직포가 아닌 종이 소재를 썼습니다. 프린팅에 사용된 잉크는 화학 소재를 줄이기 위해 콩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변경하면서 연간 473톤의 플라스틱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1,200만 개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종이 포장이 선물 세트 전면에 떠오르는가 하면 플라스틱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CJ 제일제당이나 사조는 선물 세트에 한해 캔앱을 덮는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도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과일 선물 세트에 도입한 친환경 포장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렸고 롯데마트는 친환경 선물 세트를 더 팔기 위해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선물 세트 출시는 ESG 경영의 일환이며 가치지향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이라든지 기타 30% 행사, 추가 증정이라는 행사 같은 거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비난받던 선물 세트가 이제는 가치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명절마다 선물 세트에 참 플라스틱 많이 쓰였었는데 저렇게 친환경 소재 쓴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선물 세트 받고 난 뒤에 저는 이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버려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다 이러면 죄책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단순히 이렇게 플라스틱만 줄여서는 기후 변화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좀 없나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소재가 없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포장재에 사용되는 이 화학 소재 요거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좀 최근에 꼬북칩으로 유명한 오리온이 대표적인데요. 오리온은 지난해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친환경 인쇄기를 도입했습니다. 플렉소 인쇄기라는 이름을 가진 설비인데 이 설비는 이 고무 동판에 이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포장재에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기존보다 잉크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잉크도 수성 잉크를 사용해서 화학 잉크에 비해서 인체에 좀 무해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작은 변화를 좀 꾀하는 곳도 있는데 아예 뭐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서 큰 변화를 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이야기인데요. 아예 뭐 토양이나 해양에서 분해되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PHA라고 불리는 이 소재는 이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어려워서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생물 발효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과 pH의 균주를 섞어 놓으면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고분자 물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를 파쇄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미생물 안에 쌓인 고분자 이 물질을 pHA 물질로 정제해냅니다. 이렇게 얻은 pHA는 원하는 물성을 얻기 위한 혼합 과정을 거쳐서 포장재나 화장품 용기, 일회용품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처럼 압출이나 열 처리 방식을 통해서 변형이 가능하고 또 별다른 폐기 과정 없이 분해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소재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설비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생분해성 이제 플라스틱도 쓴다. 이게 참 지구에는 좋은 활동이긴 한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 맞나? 수익이 날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사실 기업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인 데에는 뭐 좀 자발적인 뭐 그런 의지도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 환경적인 부분도 좀 무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난 2015년에 이 전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이걸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역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뭐 이런 것도 좀 발의가 됐고요. 예. 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각국이 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기준도 좀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어떤 공급망에 환경 오염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환경 영향 실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부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의 관세 성격의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친환경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식품업체들 뭐 유럽이다 뭐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출하려면 이런 부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회사들이 더욱더 이런 좀 친환경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 같은 유명한 회사, 이 회사도 플라스틱 배출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은 회사라고 꼽히나요? 어떻습니까? 이 재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네. 이 실제로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한 환경단체가 꼽은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염 네. 기업. 네. 이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을 한번 좀 쫙 수집을 해봤는데 51개국에서 13,834개의 폐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뭐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이런 논란을 좀 예견을 했는지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모든 음료의 그 패키지를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재활용을 선언을 했고요. 또 네. 포장재의 50%를 재사용 소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식품 기업 1위 네슬레도 2050년까지 실질 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서 202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20%가량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세계 각국이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변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세트는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 기자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떻게 분석해 봤을까요? 제 해시태그 제목은 네. 선물 세트까지 변했다. 다가오는 플라스틱의 종말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종이 포장재, 생분해 플라스틱,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